여러분, 물가 4% 폭등 사실일까요? 저는 충분히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물가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지표 한번 보세요. 물가 상승률 중에 말입니다. 물가 상승률 중에 서비스 물가가 물가 상승에 기여한 비중이 말입니다. 42.38%입니다. 42.38%. 여러분, 서비스 물가는요, 한번 올리면 절대로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서비스 물가가 핵심이 그거잖아요. 임금 한번 올리면 못 내려가죠. 그죠? 예, 이게 뭐 경천 동지할 일이 생기지 않는 한 임금 내려가기 어렵습니다. 상품 가격 이거 잘 안 내립니다. 상품 가격, 공공요금 잘 안 내립니다. 전부 다 이런 서비스 물가가 지금 올라가는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물가 4%는 어쩌면 이제 현실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지표를 보세요. 이 지표를. 지금까지 물가를 가장 많이 올렸던 게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석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그런 물가에 안 들어가는 거죠. 전부 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번 보시자고요. 2021년 11월에 보면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가격이 소비자 물가에 상승하는 기여도는요. 11월에 52.83%였습니다. 그런데 1월에는요. 서비스 물가보다 떨어졌어요. 33.52%로 떨어졌습니다. 서비스 물가는 작년 11월에 32.88%였던 것이 42.38%까지 급등을 했고요. 급등을 했고요. 게다가 여러분 또 하나 올라가는 거 있죠. 외식 물가 보세요. 외식 물가. 외식 물가가 제품 가격이잖아요. 사실상. 제품 가격입니다. 작년 11월에 13.75%의 기여도가 19.11%의 기여도로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반면에 석유류나 농산물, 축산물은 줄어들었죠. 실제로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석유류만 봤을 때는 35.58%가 18.28%로 줄어들었고요. 농축수산물도 17.25%에서 15.24%로 줄어들었습니다. 문제는 서비스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에게 제가 임금 인플레이션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제품의 가격이 임금으로 전이될 때 그때는 이미 물가를 잡기가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힘들다는 게 지금 현실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물가가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여러분, 서비스 물가가 이렇게 올라간다 이것은요, 앞으로 물가가 길게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길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임금 못 줄이죠. 상품 가격 올린 거 못 내립니다. 공공요금 내리는 거 보셨습니까? 못 내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올라간다. 전기료 올린다. 가스로 올린다. 지하철 요금 올린다. 버스비 올린다. 택시비 올린다. 지금 올라갈 것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거든요. 줄줄이. 그러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근원물가거든요. 뿌리 근처의 근원물가. 작년에 이미 3%, 작년에 이미 많이 올라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올해는 3%까지 올라간다는 3% 근원물가. 1월 달에 3%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 이게 그야말로 폭등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여기다가 말입니다. 여기다가 서비스 물가 계속 올라가는 데다가 여러분, 계속 올라가는 데가 만약에 석유가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국제유가 올라갑니다. 국제유가 장난 아니게 올라갑니다. 배럴당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가 93.1달러까지 올라갔어요. 이거 94달러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최근에 보면 지난 10년간 보면 지난 2013년 9월 6일 날 110.53달러가 올라간 적이 있어요. 결국은 100달러가 넘어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100달러 넘어갈 수가. 그러면 여러분 이게 유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았는데 이게 이제 비중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여기에다가 농축수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곡물값이 폭등하고 있어요. 2022년 1월 기준으로 보면 135.7까지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곡물도 올라가고 유지료도 올라가고 육류도 올라가고 유제품도 올라가고 설탕도 올라가고 안 올라가는 거 없다는, 다 올라간다. 다 올라간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결국 근원 물가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근원 물가만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근원 물가는 당연히 올라가고요. 여기에 계절성이 있는 농축수산물 가격도 올라가고요. 여기에다가 일시적 상황이 될 수 있는 국제유가도 올라간다면 결국 물가는 여러분 물가는 지금 현재 지키고 있는 것이 3.6%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거 뭐 4% 올라가는 건 시간 문제죠. 4% 올라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만큼 빨리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주거비가 소비자 물가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만약에 주거비가 포함이 될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주거비가 포함이 될 경우에는 여러분 이게 물가가 지금 6%도 넘게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느끼는 거,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요. 물가가 4% 올라간다. 웃기는 소리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게 맞는 게 이게 주거비가 포함이 안 되고 이러니까 현실하고 동떨어진 물가 지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물품이 더 많이 올랐어요. 수요가 많으니까 공급은 그대로고 그러니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으니까 체감 물가도 훨씬 더 많이 올랐다고 느끼는 거 그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결국 말입니다. 정부는 물가가 잡힌다고 했어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조만간 잡힌다. 작년부터 아니 2020년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이죠. 이게 저는 경제를 담당한 이런 사람들이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되면요. 이제는요. 양치기 소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안 믿을 수밖에 없어요. 안 믿을 수밖에. 그러면 물가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폭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게 현실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이 된다는 이야기. 와, 참 어떻게 생각하면요. 지표로 제가 그날 여러분들에게 계속 분석을 해드리는데 그 지표가 쉽게 말하면 서민들에게 좋은 지표, 우리들에게 좋은 지표가 나오지가 않아요. 지표가 나올 때마다 그 지표를 분석을 해보면 이게 상황이 더 나빠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거. 어쩌면 그것이 우리 경제를 망가뜨리는 것 아닌가. 뭐 지표가 망가뜨릴 일은 없겠지만 그 지표 때문에 그 지표가 사실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것 이게 가려져 있는 것은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현실에서 우리 경제는요 굉장히 어렵다고 보여요. 근데 지금 나오는 지표만 가지고 제가 설명하는 것은 그래도 어렵다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겪는 그런 상황보다는 훨씬 더 지표가 좋게 보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늘 경제는 현실이 중요하다. 현실 속에 찾아봐야지 이 경제의 실상을 알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에게 아주 자세하게 늘 합리적으로 분석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가는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그에 대한 대비책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